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따라 몸이 쉽게 피로하고 소화도 잘 안 되시나요? 혹시 간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대인에게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간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음주, 그리고 무심코 복용하는 약들까지 우리의 간은 매일 과부하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간은 단순히 해독만 담당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영양소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신체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효소를 생산하는 등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간은 우리 몸의 대형 공장이자 최후의 방어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간이 아파도 우리 몸은 거의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간 수치가 높아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유난히 피로가 심하고 소화도 잘 안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죠. 평소 잦은 회식, 늦은 밤 야식, 그리고 간단한 피로해소제 복용이 쌓여 간이 이미 지쳐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우리 일상 속 어떤 습관들이 간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을 살릴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간 건강,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 만성 피로입니다. 아무리 푹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해독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몸 구석구석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죠. 결국 충분히 자고 쉬어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가려움증입니다. 피부에 특별한 트러블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여기저기 가렵다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혈액 속에 노폐물과 담즙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전신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식욕 저하 또는 소화불량입니다. 평소보다 입맛이 떨어지거나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간의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소화가 더 힘들어진다면 간을 의심해야 합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에 꼭 필요한데 간이 약해지면 담즙 분비도 줄어들어 소화 장애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황달입니다.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은 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황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로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복부 불편감입니다. 간이 부풀어 오르면 복부, 특히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에 답답함이나 묵직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압박감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심해지거나 숨쉬기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비대나 지방간 같은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간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여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응고 인자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꼈다면 간 건강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간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면 혈액 속 독소가 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말이 느려지거나 단순한 일도 헷갈린다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간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음주입니다. 술은 간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타격을 주는 대표적인 독소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며 점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가끔 한두 번 과음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음주를 반복하면 결국 지방간을 넘어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심각한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름진 음식과 고지방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쉽게 방치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악화시켜 간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과 함께 오면 간의 부담은 배로 커집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식과 폭식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낮보다 훨씬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야간에는 간이 신진대사를 쉬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재생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와 대사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해서 이 과정을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기름지고 무거운 야식을 습관처럼 먹는다면 간은 쉬지 못한 채 계속 혹사당하게 되어 손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끔 야식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매일 반복되는 야식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약물 복용입니다.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항생제 그리고 건강보조제까지 우리가 무심코 복용하는 약물들도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이 대량의 독성 대사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할 경우 간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필요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무턱대고 여러 개 동시에 섭취하는 습관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먹는 것들도 결국 간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방치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서 간 기능에도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간이 해독해야 할 노폐물도 많아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기 때문에 간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간뿐만 아니라 심장, 뇌, 장기 전반에 걸쳐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스트레스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제때 풀어주는 것이 간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비트, 녹색 채소를 챙겨 먹기입니다. 브로콜리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뛰어난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간이 독소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촉진해 줍니다. 비트는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간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케일, 시금치, 상추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식단에 몇 개 한두 가지 녹색 채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큐민 섭취하기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 들어있는 천연 항염증 성분으로 간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커큐민은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을 촉진해 체내에 쌓인 독성 물질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강황가루를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체내 흡수율을 높인 커큐민 보충제나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음식에 자연스럽게 강황을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수분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간이 해독한 노폐물은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 섭취가 없으면 간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지고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간과 신장 기능을 깨워주고 하루 해독 작업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 작업을 합니다. 이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간세포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손상된 세포가 쌓이면서 간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6에서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자기 전 30분 정도는 조용한 명상이나 독서로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간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적입니다. 작은 스트레스도 장기적으로 쌓이면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참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명상, 음악 감상, 좋아하는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간은 훨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매일 10분이라도 완전히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간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지만 동시에 회복력이 강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간은 충분히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피로, 작은 소화불량이 간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고 신호와 관리법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간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